이번 영상에서는 제목 그대로 물건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계약은 하고 싶은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상태의 공인중개사를 초보 공인중개사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초보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갖고 있는 물건만으로 500만 원대 이상의 매출을 못 치고 있다. 그러면은 초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경력은 있다 하더라도 월 평균 500만 원대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바로 이 초보 구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유료 강의를 들어도 유명한 책을 읽어도 실력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업이든 간에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벌면 그 영업 스킬을 배우기보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져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베이스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하다 보면은 유료 강의를 듣는 것보다 유명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더 빠른 실력의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공인중개사 탈출을 하기 위한 개요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보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닙니다. 대부분 굉장히 바쁜 하루 일정들을 보내고 있죠. 임장도 가야 되죠. 광고도 올려야 되죠. 전화도 상담도 해야 되고 미팅도 뛰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전에 기출문제만 여러 번 풀고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문제는 여러 번 풀었지만 점수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의 공인중개사들은요, 영업적인 스킬과 그리고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력의 영역과 능력의 영역을 구분하자. 두 번째, 사이클을 점검하자. 세 번째, 사이클을 기록하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제가 초보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저는 조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클로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클로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전에 노력의 영역과 능력의 영역을 구분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장을 가고 광고를 올리고 물건을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노력의 영역에 속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팅을 뛰고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능력의 영역에 속하게 될 겁니다. 노력의 영역은 나의 시간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고, 능력의 영역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운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초보 공인중개사는 능력의 영역보다는 바로 이 노력의 영역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광고를 50개 올렸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걸 100개 올리게 되면은 결과는 2배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처럼 내가 노력의 영역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력은 적게 하고 싶고 성과는 많이 나오고 싶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 단번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법, 이런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법들은요, 단기간에는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요,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입주장 같이 물건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단기간 안에 계약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2년간은 여러분들은 무슨 계약을 하고 먹고 살 건가요? 그때는요, 물건이 간간히 나올 텐데 그거는 내가 기본기가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다 뺏기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축 입주장만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축 입주장만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처음에는 계약이 잘 나오고 매번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큰 손실을 보고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입주장만 돌아다니다가 수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간간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지역 내에서 반복적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갖추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개 사이클을 점검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중개업에는요, 다음과 같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총 12가지의 단계인데요. 임장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12가지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보고 구조화해서 나의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 사이클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클을 얼마나 빠르게 돌릴 수 있는지, 즉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도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보잖아요. 일단 보고 나서 나중에 핵심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내가 중개업에서 하고 있는 분야를 하나씩 검토해보고 그거를 구조화해서 쪼개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임장을 몇 개 정도 갔었구나. 내가 광고를 몇 시에 어떻게 올리고 있었구나. 내가 물건을 보여줄 때 몇 개를 준비해서 보여주는구나. 내가 미팅할 때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쪼갠 거를 A부터 Z까지 한번 구조화해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멘트와 흐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초보 공인중개사는요, 대부분 어떤 상황에 어떠한 멘트를 던져야 되는지 이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몰라서 즉흥적이고 감에 의존된 상태로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단계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내가 계약을 할 때 필요했던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가지고 니즈를 파악합니다. 보통 금액을 파악하고요, 위치를 파악하고요, 면적을 파악하죠. 그리고 입주 일자를 파악을 합니다. 보통 이 정도만 가지고 니즈를 파악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했을 때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요, 정해져 있는 구조와 루트대로 니즈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 정해져 있는 대로 니즈를 파악을 하고 딱 알맞는 니즈 파악, 그리고 그거에 맞는 걸맞는 물건 추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죠. 이건 상담 단계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중개 사이클 전체의 과정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는 거예요. 멘트와 흐름을요. 만약에 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미팅을 할 때 썼던 멘트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때 고객의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수집해서 갖고 있으면 매번 여러분들이 미팅할 때마다 좋은 멘트들만 계속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클로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이러한 클로징 멘트를 던졌더니 잘 먹혔더라. 그럼 그것들만 수집해서 잘 갖고 있다가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써먹게 되면은 더 이상 감이 아니라 정확한 구조화된 내용으로서 고객한테 멘트를 날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멘트와 흐름을 갖고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개라는 게 경험도 쌓이고 실력도 쌓여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쪼개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는 우리가 왜 보는 걸까요? 그렇죠. 현재 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중개도 우리가 이렇게 쪼개보는 이유는 매번 내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나를 모의고사를 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더 빠르게요. 맞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의 사이클을 기록하자입니다. 기록이라는 거는요, 구조화의 핵심입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는 까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상황별로 정확하게 대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왜 나는 물건이 부족하게 됐지? 아, 나는 미팅할 때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 나는 왜 전화 상담할 때 고객의 니즈 파악이 잘 안 되는 걸까? 고객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네?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개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방법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에 대해서는요, 제 다른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남겨놨어요.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좋고, 제 채널에 들어와서 초급, 중급, 중개 실무 영상들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더 이상 감으로 일하는 중개가 아니라 구조화를 통해서 기록된 데이터로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진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만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렸던 3가지 사항을 3개월만 해보시면요,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임장을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물건을 임장을 가야 되는 거구나. 어떠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상담을 할 때 체크리스트에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상담을 했을 때 더 변수가 적어지는 거구나. 내가 미팅을 할 때 이런 멘트를 던져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구나. 내가 클로징 할 때 고객이 어떻게 했을 때 부담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나의 문제를 파악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찾게 될 거고 그 방법을 결국은 알아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된 상황에서 유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유명한 책들을 읽으면요, 완전히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원래 지금 말해준 대로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3개월간은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매출이 조금씩 달라지고 제가 사이클로 운용했던 구조와 부분이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제이로드 안에서도 누군가는 한 달 만에 성과를 나오기도 했고요. 3개월 걸린 친구, 6개월 걸린 친구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누구나 다 이 구조화를 활용을 했을 때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공장에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때는요, 전 공정에서 물건을 만들고 후 공정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 공정들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결국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거죠.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중개업의 구조를 보고서 공정을 나눠서 이 공정에서 이 공정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개선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총 제품이 생산될 수 있고 이게 완벽해지면은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건 3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노력의 영역과 능력의 영역을 구분해서 두 번째로 나의 사이클을 점검하실 줄 아셔야 하고 마지막 3번째로 나의 이 사이클을 기록함으로써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중개는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먼저 발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걸 한 다음에 유료 강의를 듣던 좋은 책을 읽던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색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을 중개 실무로 초급, 중급 나눠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거나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댓글에 도움되었다라고만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